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자식보다 든든하게 생각하는 연금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바로 맞추셨네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입자들에게 말하지 않는 5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심코 넘겼다가 잘못하면 세금을 더 내거나 기초연금 수령 자격에 불합리하게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퇴하신 제 작은 아버지 사례입니다. 시가 5억 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특별한 재산과 소득은 없지만 작은 아버지의 국민연금을 이미 계속 가입과 5년을 연기해서 월 170만 원까지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참조로 국민연금에는 수납이나 임의가입 또는 임의 계속 가입 등으로 국민연금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7.2%를 더 받을 수 있고 5년까지 연장하면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초연금도 받고 건강보험도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하나도 내지 않았었는데 5년 연기했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서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이번 달부터는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되어 지역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후를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했는데 매우 당황해 하십니다. 반면 작은 아버지 친구는 시세 20억 아파트에 살아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유지하고 또 다른 친구는 10억 원 이상 아파트에 살아도 기초연금도 받고 있는데 왜 작은 아버지에게만 연금 탈락 및 건보료 납부가 되었는지 너무 답답하시고 화병이 생기실 지경이 되셨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연기연금, 추납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 월급여액을 높일 것을 강력 추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추납 임의가입을 통해 월 연금액을 높이면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만 59세까지 의무가입하게 되어 있는 이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건강보험과 관련된 비밀을 위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 요건을 통과하려면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가 5억 원, 공시가로 3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어 과세 표준은 공시가의 60%인 1억 8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재산 요건 5억 4천만 원 이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소득 요건은 부부 각각의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월 170만 원, 연간 2,040만 원, 합산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작은 아버지 소득만 2천만 원을 초과한 거니까 어머니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부부 중 한 사람의 재산 요건 때문이라면 부부 중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자격을 상실한 분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피부양자 탈락 이유가 작은 아버지처럼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 요건 때문에 부부 모두 동반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종종 말씀하시는 서울에 사는 친구는 시가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아버지 친구 부부의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과세 표준은 공시가의 60%, 7억 2천만 원이고 부부 공동 명의이므로 50%를 적용하면 부부 각각 3억 6천만 원. 따라서 재산 요건인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을 통과하실 수 있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께서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적절한 비율로 미리 분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숨겨진 비밀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8월까지 국민연금의 30%에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작은 아버지의 경우 국민연금 월백 70만 원에 50%인 85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월 6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소유하신 아파트에도 건강보험료가 별도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문제는 건강보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단독 가구 32만 3,180원, 부부 가구 51만 7,0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납 임의가입 연기연금 등을 통한 국민연금 재테크는 잘 따져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때문인데요. 위 사례의 경우 기초연금을 다시 받게 돼도 임의 계속 가입, 연기연금 등으로 인해 50%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깎이게 되는 기초연금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일 경우 1년이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이 만원씩 더 깎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가입 시기, 가입기간, 납입금액에 따라 가입되는 금액이 조금씩 모두 다릅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득세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참고로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 소득세 어느 것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57만 원 정도이고 새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더 늦게까지 내고 받는 것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허리띠 졸라매고 10년 이상 납부해서 국민연금을 매달 57만 원 받는 것보다 내 돈 한 푼 안 내고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소득세 모두 안 내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공단 말만 믿고 60세 이후에도 임의개수 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5년 연기연금 신청해서 국민연금을 170만 원까지 높여놓았더니 기초연금 탈락하고 이젠 피부양자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연금 개혁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진정한 연금 개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